파트 1. 늙어간다는 건 친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대에는 친구가 공기 같았습니다.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고 아무 이유 없이 모여서 밤새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은 수백 개인데 지금 당장 전화해서 나 좀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요.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삶이 바빠지면서 각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0대에는 결혼과 육아로, 40대에는 직장과 생계로, 50대에는 부모 봉양과 자녀 뒷바라지로 서로를 챙길 여유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다음에 보자는 말로 미룹니다. 그 다음에는 연락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명절 때 문자 한 통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친구가 떠난 게 아니라 삶이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이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 빈소에서 울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해 운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시절을 함께 기억해줄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친구를 잃는다는 건 그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도 같이 잃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억해주지 않으면 그 추억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더 달라집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의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 한 잔도 했습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 누군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그 구조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를 해도 상대방은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65세에 퇴직한 서울 강북의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건 해방감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혼자였나 하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친구처럼 느껴지지만 그 관계의 뿌리는 같은 공간,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옅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힘든 말을 삼킵니다. 배우자에게는 오래 살다 보니 오히려 더 꺼내기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 겉모습이 변해도 그 친구는 젊은 시절의 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최 여사님은 40년 된 친구와 한 달에 한 번 점심을 먹습니다.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못하는 말을 그 친구한테는 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그 점심자리가 최 여사님에게는 한 달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고 합니다. 친구와의 추억은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친구와 함께했던 시절에 내가 그리운 것입니다. 같이 뛰어다니던 골목, 밤새 마셨던 막걸리 한 잔, 아무 의미 없이 깔깔 웃던 그 순간들.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줍니다. 친구가 없어진다는 건
내 삶을 함께 증언해 줄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외로움은 친구가 적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질 때 시작됩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곁에는 그런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파트 2에서는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우정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요. 파트 2. 어느 날 문득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해서 떠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맛있는 걸 먹다가 저 친구도 이거 좋아했는데 하고 떠오르는 순간, 그 전화를 하려다 손이 멈추는 순간, 그 친구가 이미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난다는 것. 처음 친구의 부고를 받았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고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뒤늦게 눈물이 납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좀 더 자주 볼 걸.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이렇게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내내 그 생각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건 후회입니다. 더 자주 연락할 걸, 한 번만 더 볼 걸. 하지만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부고 소식에 더 민감해집니다. 단순히 슬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립니다. 건강 문제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닌데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치매가 찾아온 경우입니다. 목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야 나. 우리 중학교 때부터 친구잖아. 그렇게 말해도 전화 너머에는 낯선 침묵만 돌아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정 씨는 30년 지기 친구가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멀리 이사를 갔다면 나을 텐데.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못하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말을 잃은 친구도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워 방 안에서만 지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관계는 서서히 일방통행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통화도 멈춥니다. 멀리 이사를 간 친구들, 자녀가 있는 곳으로 따라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딸이 캐나다에 있어서, 제주도로 귀촌해서, 처음에는 영상통화도 하고 명절에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시차가 생기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서로의 이야기가 점점 겹치지 않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윤 씨는 가장 친한 친구가 5년 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 1년은 거의 매주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습니다. 지금은 생일 때 이모티콘 하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멀어진 건 거리뿐인데 마음도 같이 멀어진 것 같아서요. 그게 제일 서운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조금씩 흐려진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지만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경조사에서만 만나게 되는 현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정해집니다. 결혼식, 장례식, 칠순잔치, 문병. 기쁜 자리보다 무거운 자리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무릎은 좀 어때? 요즘 뭐하고 지내?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금세 어색해집니다. 오랫동안 서로의 일상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경조사가 끝나면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는 말을 서로 주고받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제일 반가우면서도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게 친구를 잃어가는 노년의 심리. 전문가들은 이것을 사회적 축소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범위가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통계나 이론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시끄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 떠올리게 될 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고독감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빠르게 저하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연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 한마디가 어떤 논문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더 자주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전화 한 통, 그 문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그날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친구를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도 새로운 연결이 가능할까요? 파트 3에서는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파트 3,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오래 붙잡는 법. 친구를 잃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의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멀어진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연결은 늦은 나이에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시작은 모두 작았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6세 오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던 중 딸의 권유로 마지못해 복지관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자리 할머니가 물감색 하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오 씨에게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수업 후 함께 국밥 한 그릇 먹는 그 시간이 한 주를 살아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새 친구가 옛 친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경로당과 복지관, 취미 모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충남 천안의 68세 이 씨는 2년 전 복지관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나갈 이유가 필요해서였습니다. 지금 그 합창단 단원 12명은 단순한 동호회가 아닙니다. 누가 며칠 안 나오면 전화해서 확인하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옵니다. 지난 겨울 이 씨가 허리 수술을 받았을 때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 합창단 식구들이었습니다. 공통의 무언가가 있으면 관계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연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먼저 연락하는 용기. 내가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바쁠 텐데 귀찮아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 마음이 상대방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걱정하며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기도 고양의 73세 황 씨는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꿈에 그 친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통화가 5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끊고 나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 하나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꼭 만납니다. 시작은 꿈 한 조각이었지만 그것이 황 씨에게 남은 우정 하나를 돌려줬습니다.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 지켜야 합니다. 지금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작은 기적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 아직 연락이 닿는다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서울 노원의 77세 강 씨는 매달 첫째 월요일 친구 5명에게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지?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어떤 달에는 한 명이 답장을 못합니다. 그럴 때 강 씨는 전화를 합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살아있는지.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문자 덕분에 아무도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나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오늘 떠오르는 친구 한 명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지?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소리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그 기댐이 삶이었습니다. 그 기댐이 우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떠올리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연락하십시오. 그 전화 한 통이 당신과 그 친구 모두에게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들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